공호, 유리식과 유리함수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우선요, 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개념 첫 번째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자.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해 볼 거예요. 자, 대수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수학하면 기하, 대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대수의 뜻이 뭘까? 대수. 수를 대신해서 쓰는 x, y 이런 미지수가 포함된 식을 우리는 대수식이라고 불러요. 즉 대수식에는 미지수라는 것이 들어가 있겠지. 예수를 대신하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텐데 대수식은요 크게 유리식과 무슨 식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 유리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리식은요 다시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져요. 정식이요? 네, 정식.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지고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순수한 분수로 나누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자, 방정식 얘기도 해볼까? 방정식은 크게 유리 방정식과 무슨 방정식? 무리 방정식으로 나뉘어지고요. 유리 방정식은 다시 정방정식과 분수 방정식으로 나뉘어져요. 자, 됐습니까? 자, 함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함수도 옆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크게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로 나눌 수 있을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유리함수는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뉠 수 있어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좀 적어줘 보도록 하자. 이제 비교되지. 유리, 무리, 정, 분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네요. 자, 그러면 정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때 단항식을 우리는 보통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항식은 뭐냐?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연결된 식이에요. 반면에 다항식은요. 단항식들 사이에 뭐로 연결된 식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분수식은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죠. 자, 분수에는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할까? 분수식이 되려면 분모일까? 분자일까? 분자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식이야. 3분의 x 이런 식이 나왔어. 즉 3분의 1x 대. 이게 분수식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요.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만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3분의 1승이랑 정식이요. 네네네. 정식에 해당돼요. 단항식, 정식에 해당됩니다. 요런 녀석만 분수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분수라는 녀석은요. 유일하게 분모를 가지고 있는 수예요. 분수 예를 들어 뭐 분수에 속하긴 하지만 정수. 얘는 분모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지. 분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특징은 다른 어떤 수에도 없는 분모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고 바로 그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식이라는 것은 뭐냐? 루트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저 녀석은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지만 고1 과정에서는 이 정도 수준. 자, 네. 얘 그 3분의 1x는 분수식이 아니고 얘인 경우는 분수식인 네, 거예요? x분의 반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분의 6 이런 것도 분수식이야. 무조건 분모에 미지수가 보이면 분수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냐면요. 1차 방정식, 우리 주로 배웠던 2차 방정식, 그리고 3차 이상의 방정식, 우리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이런 방정식을 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수방정식이란 어디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다예요. 그럼 무리 방정식은 어디 속에? 루트. 미안해요. 루트 속에 이렇게 루트 속이라고 적어놓자.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제일 간단한 다항함수의 시작은 무슨 함수부터 시작하지? 델타 함수. 상수함수부터 시작해요. 상수함수, 1차 함수,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 상수함수, 1차 함수, 여러분은 2차 함수까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자, 분수함수는 어디에? 분모에. 자, 함수에서는 미지수 x라고 부르지 않지. x를 뭐라고 칭하지? 함수에서는 변수는 변수인데 무슨 변수? x는 기억이 안 나?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알았어, 나도 스파게티 먹을래.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 나니? 뭐야?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무리함수는 요게 없네. 적어놓으십시오. 루트 속에 뭐가 들어있는 함수? 뭐가 들어있는? 독립변수. 함수니까 x가 들어있는 함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유리식과 유리함수야. 오, 우리가 배울 부분은 유리식 얘하고 유리함수 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우리요, 단항식, 다항식 이런 거 이미 배웠니 안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어. 사실은 유리식엔 정식과 분수식이 있는데 우리 이거 배웠거든. 고등학교에 와서 또 배울 일 없어. 결국 유리식이라는 단원하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무슨 문제만 잔뜩 나올 거다. 앞으로 분수식 문제만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도요, 우리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아직 3차, 5차, 6차 이거는 미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라고 해도 상수 1차, 2차 함수 이런 함수와 관련된 건 대략 배웠지. 잘 배우거나 대략 배우거나 그래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럼 유리함수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전부 풀 문제는 무슨 문제다? 분수함수 문제만 주구장창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는요, 유리수에 포함돼요. 분수식은요, 유리식에 포함돼요. 분수방정식은 유리방정식에 포함되고, 분수부등식은 유리부등식에 포함되고, 분수함수는 유리함수에 포함돼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 중에서 유리라는 말이 붙는 개념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을 거다? 분수에 있을 거라는 거야. 앞으로 유리라는 말 나오면 전부 분수로 바꿔놓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수식의 성질과 분수식의 사칙, 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중학교 때요 다 배운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성질 이런 말 나오면 생각나는 게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자, 등식의 성질부터 복습해볼까? 등식의 성질,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부등식의 성질 얘기해볼까? 시작!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에 주의한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이제 뭘 배우는데? 분수식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혹시 분수식의 성질 아는 사람 읽어보면서 뭘 것 같아? 어디와 어디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어떻게 쓸까? 좌우변? 좌우변이야? 분수인데?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아, 예. 어디와 어디에? 분모. 분모 분자에. 네. 분수식은요.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하거나 나누어도. 예.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분수식의 값은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분수식의 성질이에요. 즉 2분의 1은요 30 곱한 6분의 3과 같고 2분의 1은요 40 곱한 8분의 4와 똑같은 수다 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 두 번만 읽고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분수식의 성질.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함이 없다. 한 번 더 시작! 분수식의 성질.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함이 없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분수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무슨 개념으로 풉니까?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통분. 자, 그래서 통분이라 하면 뭐냐?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가 있으면 통분해서 AC분의 BC 플러스 AD 뺄셈 풀어볼까요? AC분의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공통 분모의 줄임말 통분이라고 부른다요. 자, 이제 분수식끼리의 곱셈 어떻게 풀면 돼요? 곱셈은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분모끼리 분모. 그렇지. AC분의 BD 이렇게 풀지.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약분 가능하죠? 그건 나중에 할 작업이고. 아, 왜요? 우선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되겠습니까? 자, 나눗셈 문제 나왔어. 이거 우리 보통 중간에 어떻게 바꿔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로 바꾼 후에 A, D분의 BC 이렇게 바꾸지. 나눗셈에 적어 놓으세요.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됐죠? 자, 이해 안 가는 거 없지?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분수식끼리의 덧셈. 어떻게 풀어야 돼? 통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분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3. 결국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수식끼리의 뺄셈이에요. 근데 이 문제 그냥 통분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요런 녀석 있으면 인수분해 되는 건 항상 인수분해 해놓은 후에 판단하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2분의 2 되겠네요. 뒤에 있는 식은 뭐로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되겠지. 자, 이제 드디어 통분할 거예요. 그럼 공통분모 잡아내면 어떤 식이 나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해가 될까? 네. 그래서 와, 앞식은 x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1 빼기 뒷식에는 x만 곱하면 되니까 x. 결국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보통요, 이런 문제를 풀 땐 이거 거의 잘 안 풀어줘요. 이런 가로, 인수분해된 결과는 잘 안 건드려요. 객관식이 아니고서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자. 분수식끼리의 곱셈.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식 딱 보니까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x-2, x 플러스 2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약분이 되네.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한 상태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분수식끼리의 나눗셈 되겠어요. 역시 뭐부터 해준다? 예, 인수분해 해줍니다. 예, 인수분해 해주면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1 x 플러스 1. 자, 이제 역수 곱하면 곱하기 x-2분의 x-1 나오네요. 약분 해줬더니 결국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답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일주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네. 내일 풀어?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거. 아, 이제 줄여 작은 걸로 해요? 선생님 딸은 그 사륜 막 바닷가에서 사륜 이거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거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친구가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친구 앞에 타고 선생님 딸이 뒤에 타고 가는데 이 회전 반경 돌 때 너 멀리 돌아야 되잖아 천천히. 근데 걔가 너무 빠르고 좁게 돌아서 이게 전복이 되면서 여기가 뼈가 똑 부러진 거야. 진짜 똑 부러졌어. 그랬는데 되게 아팠을 텐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까봐 겁나가지고 팔도 못 쓰면서 부러지니까 팔이 안 움직이잖아. 그럼 말도 안 한 거야. 괜찮아요. 이러고서는 하루를 버텼어요. 우와. 밤에 자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애가 밥 안 먹을래요. 오른손을 써야 되니까 그러시고 그래서 이거 뭐지? 너 팔 들어봐. 그랬더니만 안 들려요. 이래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어보더니 진짜 여기가 그냥 뚝 잘라져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보더니 엄청 아팠을 텐데 왜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네. 글쎄요. 저도 그게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넘어왔던 기억이 있어. 와. 그렇지.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고 시킬 거야. 다음 페이지 문제, 3페이지 문제 풀어볼 텐데 책에 풀지 마시고요. 주어진 종이에 풀어주세요. 네, 뒤쪽에 쭉 돌려주세요. 자, 지금부터요 선생님이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요 문제 풀기 전에 질문. 얘들아, 분수식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식이 덧셈, 뺄셈일까, 곱셈일까, 나눗셈일까? 덧셈, 뺄셈이 제일 어려워. 예, 어려운 문제로 애들이 이제 풀어보는 거야. 풀어?
풀어요. 치고 기다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아, 풀기 싫다는 얘기? 아니 뭐 여쭤볼 수 있잖아요. 풀어보세요. 네. 지금 아니에요? 백이에요. 백이. 뭐지? 이거 풀라는 건데 간단히 하셔. 네, 얘 풀고 또 얘 시간 아, 연결하는 네. 거예요. 일단 지나치는 먼저. 이런 느낌이 들 때 멈추시면 돼요. 그 문제의 풀이를.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이 들 때 그 풀이를 멈추시면 돼요. 자, 하다 보니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빡 들죠? 자, 요 녀석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더슨 뺐습니다. 그래, 통분으로 풀라 그랬어. 통분합니다. 분모가 몇 차식이 돼요? 4차식이 돼요. 그러면서 분자에 4차식 몇 개가 나오게 됩니까? 4개가 나오게 돼요. 와, 4차식만 5개가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보통 4차식 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3차도 아니고 4차까지 가는데. 근데 그게 5개나 나와. 미치는 거지. 이제 막 쓰다가 길게 쓰다가 이제 지칠 무렵이 됐을 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선생님이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분수식끼리 덧셈 뺄셈 나오면 무조건 통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생각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3페이지 맨 위에 개념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분 후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자, 지금 문제처럼요. 통분을 했는데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풀면서 지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스킬이 있어요.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는 이런 스킬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럼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을 쓰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목적은 저 방법들을 쓰면요.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라는 이런 효과를 봐요.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 개념부터 설명한 후에 4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이 수업은요. 앞반에서 지수로그 막 수업 듣고 이런 학생들 있지? 오늘 선생님이 분리형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 개념은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방법. 자,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다. 적어놓을까? 시작!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되게 까다로운 게 있어요. 나머지는 뭐 결합형이나 치환형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분리형이 살짝 까다로워요. 자, 이 분리형은 다시 어려운 유형과 쉬운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형에 선생님이 분리형 1, 쉬운 유형에 분리형 2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분리형 1과 분리형 2의 차이는 뭐냐면요. 분리형 1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가 분리형 1이에요. 자, 그리고 분리형 2라는 것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식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분량 원에 대한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량 원은요, 왜 잘 배워야 되냐면 답지마다 풀이가 그때그때 달라져요. 왜? 개념을 그 수학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못 잡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멋대로 자기 생각하기에 편한 방식대로 마구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어떤 경우에는 인수분해로 풀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식을 관찰해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해.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돼? 재수가 좋으면 풀고, 어우씨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틀려버리고,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분리형 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칠 개념은 좀 길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지만 완벽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건 무조건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분리형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학원 들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겠죠? 자, 5분의 13이라는 분수식이 있어요. 5분의 13, 분수식 하나지. 분리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의 분수식을요 분리시켜서 두 덩어리 혹은 세 덩어리로 이렇게 슉 분리시켜서 나눠버리는 걸 분리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5분의 13을 분리하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13을, 얘는 뭐야? 13 나누기 5라는 의미 있지? 5로 나눠요. 5, 2, 10, 나머지 3이야. 고로 나눈 이 식을 2 플러스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자리에 나오는 2는 무슨 거예요? 몫이지. 이 자리에 나오는 3은 뭐예요? 나머지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나는 얘를요 분리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분자식을 분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판단은 이런 판단이야. 2차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조립제법. 자, 요거 왜 조립제법인지 생각나는 사람만 손들까? 되게 오랜만이야. 소희 생각 안 나지? 예, 소희 양을 위해서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끼리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다음 식끼리의 나눗셈. 두 번째, 조립제법. 세 번째, 나머지 정리. 이게 1, 2단원에 나와 있으니까 개념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식끼리의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이 녀석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얘는 일일이 나누는 거니까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더러워. 조립제법 나름 간단해요. 나머지 정리 매우 간단합니다. 자, 얘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2차식이든 3차식이든 모든 차식으로 다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데 사용이 돼요. 조립제법은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해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해요. 기억이 이제 좀 나나요? 네. 그래서 다음 식끼리의 나눗셈의 용도는 뭐야? 1차식으로 나눌 땐 요런 애들 쓰면 되니까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음 식끼리의 나눗셈.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한다?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한다.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한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다시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구하고 싶어. 무슨 방법 써야 될까? 조립제법.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은 조립제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나누기 위해서 조립제법 씁니다. 2차, 1차 상수. 그리고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나오지.
몫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몫은 뭐가 나오고 있어? x. 나머지 뭐 나오고 있어요? 1.